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의 홍익필요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산 채무자가 파산 전후에 제기한 소송을 자기 그 변호사에게 알리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파산관제인 입장에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변호사에게 소송 위임 중 입을 꾹 다물고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변호사가 파산 선고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때 관제인은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원래는 파산 전후에 무슨 소송 행위를 할 때는 알려야죠. 그래서 파산 선고 전에 제기한 소송이 유효하니까 그 관제인에게 알려서 이제 소송을 수개시키든 아니면 뭐 취하를 하든 정리해야 되고, 파산 선고 이후에는 본인 변호사에게 저 파산 선고 받았습니다. 그 변호사는 그 소송 행위 자체가 무효 내지 취소가 돼버려요.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죠. 혹시 무슨 뭐 착수금 때문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뭐 결국은 바람직하진 않죠. 적절하게 할 수 없다든지 거부하든지 아니면 관제인하고 의논하라고 시켜야 되죠. 그래서 한번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파산 신청 및 선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 나중에 관제인으로부터 통지문을 팩스로 받으면 기분 나쁠 수는 있으나 뭐 소송 대리에서는 해방되는 효과도 있죠. 뭐 착수금이나 보수는 일정 정도 일을 하셨으니까 뭐 전액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1단계는 변호사가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이거는 일종의 무슨 성공보수라든가 이런 걸 차단하는 효과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착수금도 반환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는 소장만 넣은 경우 상당히 어려운 소송인데 공방이 예상되는데 이제 돈을 많이 받은 경우. 2단계는 소송 수기 허가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파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죠. 3단계는 본안재판부에 소송 수기 신청을 합니다. 이에 대한 관련 조문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민법 제690조에 사망, 파산 등과 위임이 종료. 위임은 이 소송 대리 계약, 변호사를 선임한다가 민법상 위임입니다. 위임 계약이에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거죠. 소송을.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파산 선고 받아도 신뢰관계가 깨지는 거죠. 당사자는 소송이 종료되는 겁니다. 변호사의 파산으로. 마찬가지로 의뢰인이 파산도 종료 사유입니다.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 수임인이, 그러니까 이건 변호사죠.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그렇죠. 변호사가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을 정도면 뭐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죠. 이거는 모든 위임 계약과 마찬가지입니다. 공인중개사 선임도 위임 계약일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건축사를 선임하는 거, 이런 거, 전문가를 선임하는 게 대부분 위임이죠. 이건 로마법 때부터 내려온 원칙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2조. 위임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냐. 위임계약은 파산으로 어떻게 변경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임자, 의뢰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임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수임자가, 변호사가 파산 선고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 파산 선고의 사실도 알지 못하고 위임 사무를 처리한 때는 이로 인하여 파산 선고를 받은 자에게 생긴 채권에 관하여 수임자는, 변호사는 파산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파산 선고 사실 모르고 파산 채권자로서 권리 행사할 수는 있지만 뭐 사실 파산 채권자는 배당을 거의 못 받죠. 그러니까 사실 그 변호사는 뭐 무보수로 일을 처리해 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47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 수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 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제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3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파산관제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에 관한 소송의 경우도 또한 같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 비용은 재단 채권으로 한다. 그래서 관제인이 수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다만 파산 선고 후에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은 무효이기 때문에, 부적법 각하기 때문에 관제인이 새로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수계로 하는 게 아닙니다.
파산 수계는 파산 선고 전에 일단 적법하게 제기된 파산 재단에 관한 소송. 대표적인 게 뭐 사행위 소송이나 채권자 대위 소송, 그 다음에 뭐 재산에 관한 소송이죠. 뭐 돈을 달라든지 이런 소송. 그래서 이 파산 이 소송 수계와 관련해서 그 관제인이 이제 채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 행위를 막 하던 중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도 있고, 파산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호사에게 알리지 않고 소송 행위를 수행하게 했을 때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파산 선고 전후에 소송 행위를 할 때는 변호사님 혹은 파산관제인과 의논을 해야 됩니다. 입을 꾹 틀어막고 있으면 안 돼요. 파산관제인 앞에 가서는 다 얘기해야 돼요. 이 밝혀낸 소송도 처음에 신청 대리인의 파산 신청에서 쓰지도 않았어요. 사실 그 자체로 면책 불허가 해도 할 말이 없는데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파산 신청할 때, 그렇죠? 아니면 최소한 나중에 관제인한테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도 관제인한테도 입쑥 다물었어요. 근데 우연히 사무장님이 조사를 하고서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나던 중에 뭘 나한테 이렇게 딱 보여줘요. 담보 제공 명령이었어요. 그거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죠. 왜냐하면 요즘은 파산 채무자에 대한 우편 송달을 안 하죠. 우편물 제한 촉탁을 안 합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촉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중간에 가만히 있어도 파산관제인에게 송달이 됐는데,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 사무실에 통달이 되죠. 옛날에도 아마 지금 같은 경우 참 그런 거 얘기 안 하면 상당히 좀 헤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사님들은 조회를 하는 것 같은데 관제인한테도 채무자에 대한 소송 조회 권한을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관제인한테 물론 뭐 채무자의 공인인서를 어떻게 저희가 강제로 압수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이나 채무자가 제기당한 소송은 뭔가 전체적으로 파산 절차에 들어왔을 때는 이거를 파산 관여한 관제인이나 판사나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이 확립돼야 될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는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도 이것도 그냥 제가 넘어갔으면은, 모르고 넘어갔으면 사실 그냥 땡치는 겁니다. 면책받고, 채무자는 면책받고 그 소송에 대한 이득은 그대로 누리는 거죠. 관제인이 모르니까 면책 파산 폐지하고 면책시켜줬는데 그 변호사님하고는 열심히 소송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 그 소송이 1억짜리더라고. 1억짜리 1억을 이길 수 있을지 아닌 건 따져봐야 되겠지만, 공탁금도 현금 공탁금도 1,000만 원 들어갔어요. 파산 채무자니까 아마 분명히 담보 제공 명령에는 그 지급 위탁 증서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써놨는데 아마 서울보증에서 담보 제공을 거부한 것 같아요. 당신 신용불량자인데, 그쵸? 그때까지는 파산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서울보증도 파산 선고는 안 받았으니까. 근데 신용불량자는 맞죠. 이미 뭐 몇 달 전부터 이자를 못 내고 있으니까 채권자들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불량 데이터에 올렸겠죠. 신용불량자라고 소송을 못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파산 선고 전까지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변호사한테 맡겨서 뭐 상대방을 형사고소하고 뭐 민사소송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무슨 재산이 있으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1억 가압류까지 했어요. 가압류하니까 담보 제공을 해야 되죠. 보증금 1,000만 원입니다. 10%. 부동산은 청구하는 금액이 10%. 1억 청구하니까 1,000만 원을 공탁을 해야 되는데 통상 증권을 사서 공탁을 하죠. 그러면 뭐 한 30몇만 원인가 한 4, 50만 원 내면 증권을 끊어주죠. 서울보증에서. 근데 증권이 거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용불량인 경우는 증권 안 끊어져요.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현금 공탁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채무자가 돈을 마련했더라고요. 1,000만 원. 그거 얘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좀 뭔가 구멍이 새는 느낌이 있죠. 뭐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틀어막을 수는 없지만 이 열어줄 건 열어주더라도, 그쵸? 14가지 서류를 줄이는 건 좋지만
뭔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채무자가 이렇게 뭔가 속이고서 살짝 속이고서 그럼 분명히 막을 수가 있거든요. 막을 수가 있는데 그 조회 시스템을 한번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파산 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제기한 과거 그 파산이나 회생 관련 도산 사건은 조회를 해서 판사한테 올리는 것 같아요. 그때 법원 공무원이 법원에서는 이제 파산이 다시 들어왔는지 과거 이 사람이 왜 다시 파산을 했는지 파산부 판사 입장에서 그게 주안점이지만 관제인 입장에서는 일단 선고가 되면 이 사람이 소송 신청, 파산 신청서에 쓰지 않은 별개의 어떤 소송 행위가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채권자 취소송 같은 거는 특히 가액배상은 채무자를 직접 상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민사소송, 뭐 돈 달라든지, 그쵸? 자기가 당한 소송은 당연히 채무자, 채권자 목록에 올리겠죠. 근데 본인이 제기한 소송은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쓰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어떻게 우연찮게 우편물 제한 촉탁으로 걸리거나, 더군다나 지금 우편물 제한 촉탁이 유명무실해졌죠. 이런 상황에서는 법원 공무원이 뭐 관제인한테 권한을 달라 그러면 또 뭐 권한 남용이나 어쩌든 할 수 있으니까 관제인은 법원에서 법원 실무관이 아니면 법원 공무원에서 전담 공무원이 채무자의 어떤 그 소송 행위, 적극적 소송 행위를 뭐 가압류도 마찬가지죠. 가처분. 가압류 가처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등록세를 내니까 그 기재가 돼서 발견하는 경우도 있죠. 근저당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파산 절차 임박해서 그 하는 거는 발견을 못하죠. 파산 선고에 제기하는 건 더군다나 서류도 파산 선고 시까지의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안 나오죠. 그래서 이래저래 이제 구멍이 생기는데 뭐 모든 걸 틀어막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걸 법원에서 조회를 해서 관제인한테 뭐 교부하든지 이메일로 주면 관제인이 조사하는데 참조하죠. 너무 또 빅브러더인 거예요. 빅브라더. 너무 감시사인가요 또? 그건 뭐 사실 어떤 게 그렇죠? 채무자가 반드시 양심적일 필요는 없지만 그렇죠? 뭐 좀 채권자의 어떤 희생하에 채무가 면책이 되기 때문에 자기 어떤 이익되는 것만 감출 가능성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감사합니다.